안녕하세요 여러분. 신기방의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현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0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읽어보시죠. 총공사 금액이 몇 이상 건설공사의 건설공사 발주자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건설공사의 계획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건 몇 억 이상일까요? 이건 50억 이상입니다. 자, 이어서 건설공사 계획 단계, 해당 건설공사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할 위험 요인과 이해 감소 방안을 포함한 뭐뭐를 작성할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기본 안전 보건 대장입니다. 자, 이어서 건설공사 설계 단계, 기본 안전 보건 대장을 설계자에게 제공하고 설계자로 하여금 유해 위험 요인의 감소 방안을 포함한 뭐뭐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확인할 것. 이건 뭐다? 설계 안전 보건 대장입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시공 단계, 건설공사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에게 제2호에 따른 설계 안전 보건 대장을 제공하고 그 수급인에게 이를 반영하여 안전한 작업을 위한 뭐다? 공사 안전 보건 대장을 작성하게 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것.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이 현직에 가셔서 건설업에 종사를 하신다면 기본 안전 보건 대장, 설계 안전 보건 대장, 공사 안전 보건 대장 다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직 가시면은 이 내용 작성할 때 머리가 좀 아프실 거예요. 내용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제 뭐 건설 쪽으로 가신다는 안전관리자분들은 이런 서류도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아세틸렌 용접장치 검사 시 안전기의 설치 위치를 확인하려고 한다. 안전기의 설치 위치 관련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일단 소두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작업형도 출제됩니다. 자, 2번 사업주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뭐뭐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시간입니다. 시간마다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주간 및 시간에 가장 가까운 뭐뭐마다 안전기를 부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건 뭐다? 분기간마다입니다. 분기간. 이어서 사업주는 가스 용기가 뭐뭐와 분리되어 있는 아세틸렌 용접장치에 대하여 뭐뭐와 가스 용기 사이에 안전기를 설치해야 한다. 이건 뭐냐면 발생기입니다. 발생기. 자, 해당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업편을 출제되니까 해당 내용에 보기에 있는 내용을 잘 암기해 놓으시는 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 나왔는데 3번 화물의 하중을 직접 지지하는 달기 와이로프의 절단 하중 2000kg일 때 최대 안전 하중은 얼마인가? 자, 조건이 주어졌네요. 다 와이로프의 안전율은 5이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일단 안전율 공식을 아셔야겠죠. 안전율의 공식은 오른쪽에 보시면 안전율은 최대 사용 하중분의 절단 하중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자, 안전율이 5라고 주어져 있죠. 그러면 5분의 최대 사용 하중 분의 절단 하중입니다. 그러면 5와 최대 사용 하중을 바꿔버리면 되겠죠. 바꾸면 똑같잖아요. 그럼 최대 사용 하중은 5분의 절단 하중 2000kg 있죠. 2000에 들어가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400kg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계산식이고 조금만 왼쪽 오른쪽 바꿔주는 부분에 대해서만 좀 잘 체킹하시면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안전인증 대상 보고 8가지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문제는 24년도에는 기출이 변형되어 나왔습니다. 기출 변형. 그게 뭐냐면 30일과 60일에 대한 보고의 차이로 나왔거든요. 자, 해당 내용은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안전인증 대상 보고 딱 보시죠. 1번 안전화, 2번 안전장갑, 3번 방진 마스크, 4번 방독 마스크, 5번 송기 마스크, 그리고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그리고 추락 및 감전 위험 방지용 안전모입니다. 이렇게 8가지를 외우시면 되는데 이거 말고도 내용은 더 있거든요. 그나마 좀 외우기 쉬운 걸 8개를 구성해놨으니까 해당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소비에 말씀드렸다시피 30일과 60일의 차이 이 문제도 역시나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잘 확인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2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가 150럭스일 때 3m 떨어진 곳에서의 조도를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설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6번 과고 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되어 설치 집련해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자, 4가지 나왔죠.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예초기, 원심기, 공기압축기, 금속 절단기, 지게차,
그리고 포장기고요. 포장기는 가로 안에 진공 포장기 랩핑기로 한정입니다. 자, 이 내용은 자, 여러분은 많이 봤던 문제인데 이런 문제의 특징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요. 자주 나왔기 때문에 뭐 예초기, 뭐 원심기 제외 그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들 요 3번부터 6번까지 4가지를 작성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문제는 6가지를 다 외워놔라. 여기에 대한 암기법은 예원이가 공놀이를 금지한다. 예원이가 공놀이를 금지한다.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포장기계는 추가적으로 외우시면 될 듯 합니다. 그리고 가로 안의 내용 무조건 외우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타워 크레인을 설치, 조립, 해체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작업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3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내용은 4가지로 외우세요. 그 해당 내용 다 보시죠. 자, 이거 암기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암기법 먼저 알려드리면, 자, 답안 보시면 타설작이라고 외울 수 있고요. 그리고 색깔 바꿀게요. 지설작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1번, 타워 크레인의 종류 및 형식. 2번, 타워 크레인 지지 방법 혹은 그냥 지지 방법. 그리고 3번, 설치, 조립 및 해체 순서. 마지막 4번, 작업 인원의 구성 및 작업 근로자의 역할 범위입니다. 아까 소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법은 타설작, 또 타지설작이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타워 크레인 문제는 비슷한 문제가 한 문제 더 있습니다. 해당 문제 역시나 교재에 그대로 집필되어 있으니 교재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근로자 수가 2,000명의 사업장에서 작년 한 해 동안 11건의 재해가 발생하였다. 재해로 인한 사망자 수 2명, 재해자 수가 10명일 경우 사망 만인율을 구하라고 했네요. 자, 일단 해설 보시죠. 사망 만인율은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 수분의 사망자 수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그럼 답이 나왔네요. 근로자 수 2,000명이죠. 2,000분의 사망자 수 2명이었죠. 재해자 수가 아닙니다. 사망자 수 2명이죠. 2,000분의 2 곱하기 10의 4승입니다. 거기 보시면 뭐다? 10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사망 만인율은 단위가 없습니다. 단위 X. 그래서 단위 안 쓰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등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자의 준수사항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내용은 단답형으로도 많이 나옵니다. 단답형. 그렇지만 저희는 준비할 때 서술형을 외워놓으면 단답형은 그대로 따라오는 거죠.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보시죠. 이거의 답안은 일단 먼저 제가 암기법 알려드리면 견심발발입니다. 견심발발. 자, 1번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번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번 발판의 간격은 일정하게 할 것. 4번 발판과 벽과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마지막 5번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이렇게 해서 총 5가지를 먼저 외우시면 되는데, 이렇게 구성한 이유는 짧은 답안 위주로 외우는 것을 제가 만들어놨기 때문입니다. 자, 이어서 6번.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 7번.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것. 이어서 마지막 8번. 사다리의 상단을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60cm 이상으로 올라가도록 할 것. 제가 앞전에 사다리에 60cm 이상 올라가는 것은 제가 그림으로 그래서 보여드린 적 있죠. 해당 그림을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위에서부터 5개까지는 꼭 암기해 놓으십시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가 작업이나 통행 등으로 인하여 전기, 기계, 기구 또는 전로 등의 충전 부분에 접촉하거나 접근함으로써 감전 위험이 있는 충전 부분에 대하여 감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해야 하는 방호조치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일단 저도 말씀드리지만은 작업형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작업형도. 자, 이거 보시죠. 이거는 암기법이 좀 신기합니다. 자, 일단 먼저 충을 먼저 볼게요. 1번 충전부 가죠. 충전부가. 자,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폐쇄형 외암이 있는 구조를 할 것. 다시 또 색깔을 바꿔서 충전부에죠. 충전부에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방호망이나 절연 덮개를 설치할 것. 또 충전부는이죠. 는. 그래서 색깔을 바꿔주고요.
충전부는 내구성이 있는 절연물로 완전히 덮어 감쌌건.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암기법은 뭐냐면 색깔대로 가에는 이렇게 외우시는 게 뭔가 이거 암기할 때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4번과 5번. 자, 4번과 5번은 조금 재밌습니다. 이거 상식적인 면인데 보세요. 발전소, 변조소 및 개폐소 등 구획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이 금지되는 장소에, 자, 맞죠? 발전소나 변전소는 말 그대로 고압이 되는 곳이죠. 구획되어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당연히 금지해야겠죠. 금지되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할 거예요. 맞죠? 왜냐하면 위험한 장소니까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출입을 금지해야 하고 그 출입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 근로자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충전부를 설치하고 위험 표시 등의 방법으로 방호를 강화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어서 5번. 전주위, 철탑위 등, 맞죠? 전주위랑 철탑위 등은 격리되어 있는 장소, 맞죠? 격리된 장소. 우리가 전주를 올라가지 않지 않습니까? 고압이 되는 곳인데. 자, 전주 및 철탑이 더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가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충전부를 설치했고, 이게 포인트겠죠. 그러니까 전주이랑 철탑이들 일반인이 그냥 올라간다면 그거는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이거는 한전 직원들 아니고서 안 올라가겠죠. 전주이나 철탑 이런 데는 격리되어 있는 장소로서 관계 근로자 아닌 사람이 접근할 우려가 없는 일반인이 거기 올라갈 일 거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쪽에 충전부를 설치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암기법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인으로 외우시고 마지막 4번과 5번은 상식적인 면으로 접근해서 암기를 하신다면 훨씬 더 이해하도록 이해하기가 편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들을 이송하기 위하여 지주 또는 견인에 의하여 화물 자동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할 때 발판, 성토 등을 사용하는 경우 기계의 전도 또는 전락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수할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여러분들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우리 신차 나오면 신차 이동할 때 보면은 트럭에 실려있죠. 그게 차량계 하역 운반기계입니다. 안에 보셨죠? 우리 지나가면서. 자, 보시죠. 이것도 약간 재밌습니다. 자, 1번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할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지금 만약에 경사가 있는 데서 한다면 차가 사고가 날 수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2번 발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가진 것을 사용하고 적당한 경사를 유지하기 위하여 견고하게 설치할 것.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가설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할 것. 4번 이것도 다 맞는 말이죠. 지정 운전자의 성명, 연락처 등을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고 지정 운전자 외에는 운전하지 않도록 할 것. 이것도 약간 상식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차량의 하역 운반기계를 신는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 약간 상식적인 면에서 외우시면 될 것 같고요. 그 10발가지라는 암기법을 해서 해당 내용을 정리하신다면 시험 문제 나왔을 때 바로 푸실 수 있는 문제일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스와일의 인간 오류를 자기적 오류와 부자기적 오류로 구분할 때 두 개의 오류에 대해 서술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인간관계의 메커니즘에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죠. 해당표. 자, 1번. 자기 속에 억압된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뭐다? 이거는 투사입니다. 이어서 2번. 다른 사람의 행동, 양식이나 태도를 투입시키거나 다른 사람 가운데서 자기와 비슷한 점을 발견하는 것. 이건 뭐다? 동일화입니다. 동일화. 그래서 3번. 남의 행동이나 판단을 표본으로 하여 그것과 같거나 또는 그것에 가까운 행동 또는 판단을 취하는 것. 가까운 행동이나 판단을 취하는 것. 이건 뭘까요? 이건 모방입니다. 이어서 4번. 자신의 결함과 무능에 의해 생긴 열등감이나 긴장을 해소시키기 위해 장점 같은 것으로 그 결함을 보충한다. 이거는 뭐냐면 보상입니다. 자, 이어서 5번. 자기의 실패나 약점을 그럴듯한 이유를 들어 남에게 비난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건 뭐다?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자, 마지막 6번. 억압당한 욕구를 다른 가치 있는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함으로써 욕구를 충족하는 것. 이거는 승화입니다. 아, 여러분들 제가 5번 답을 잘못 불러드렸네요. 자, 5번은 합리화입니다. 합리화. 5번은 합리화고 6번은 승화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3번 문제는 정리가 되었는데 해당 문제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계속 보면서 외울 수밖에 없어요. 뭔가 팁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잘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인간관계 메커니즘에 다해서 또 이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이어지는 문제는 교재에 집필이 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설비 및 시설 간의 충분한 안전거리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일단 소개 알려드릴게요. 작업평도 출제됩니다. 작업평 출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시죠. 기억.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 설비의 바깥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이거는 10m 이상입니다. 이어서 니은.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 저장 탱크 또는 위험물 하역 설비의 사이, 플레어 스택으로부터 반경 20m 이상이죠. 이거는 20m 이상. 다만 단위 공정시설 등이 불완전 시공된 지붕 아래에 설치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이어서 디귿. 위험물질 저장 탱크로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 사이 저장 탱크의 바깥면으로부터 20m 이상이죠. 또 20m 이상. 다만 저장 탱크의 방호벽 원격 조종화 설비 또는 살수 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이어서 마지막 리을. 사무실, 연구실, 실험실, 정비실 또는 식당으로부터 단위 공정시설 및 설비, 위험물질 저장 탱크, 위험물질 하역 설비, 보일러 또는 가열로의 사이, 사무실 등의 바깥면으로부터 이건 몇 미터? 20m입니다. 20m 이상, 다만 난방용 보일러인 경우 또는 사무실 등의 벽을 방호 구조로 설치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 작업평도 그대로 출제되는 내용이니까 해당 내용은 잘 암기해 놓으시면 될 듯 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2년 필답형 1회차 해설 강의가 끝이 났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의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기방위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현의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2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어야 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이 문제도 역시나 자주 나오는 문제죠. 자, 보시면 양기법은 공공안비입니다. 이거 보시죠. 1번 공정안전자료, 2번 공정위험성평가서, 3번 안전운전계획, 4번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전기기계기구를 설치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간혹 혹은 가끔 나오는데, 자, 보시죠. 단기법은 전습전이거든요. 전습전. 자, 1번. 전기기계기구의 충분한 전기적 용량 및 기계적 강도. 2번에 습기 분진 등 사용장소의 주의 환경. 3번에 3번에 전기적 기계적 방호수단의 적정성입니다. 그래서 전습전이라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다리식 통로 등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나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서술형도 자주 나오는 내용이죠. 서술형. 여러분들 보시는 2022년 1회차에는 서술형으로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자, 1번 견고한 구조로 할 것, 2번 심한 손상, 부식 등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3번 발판의 간격은 일정할 것, 4번 발판과 벽가의 사이는 15cm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5번 폭은 30cm 이상으로 할 것, 6번 사다리가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7번 사다리의 상단은 걸쳐놓은 지점으로부터 몇 cm? 60cm 이상 올라가도록 할 것. 이어서 8번째 문제네요. 사다리식 통로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경우에는 몇 미터 이내마다 계단창을 설치할 것. 이거는 5m 이내입니다. 5m 이내. 여러분 이거 필기에도 나왔던 내용인데 필기의 내용을 오랜만에 보다 보니까는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우리가 필기 때 했던 내용을 조금 더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어서 9번.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할 것.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는 몇 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몇 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유를 설치할 것. 자, 이거 보시죠.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고 다만 고정식 사다리 통로의 기울기 몇 도다? 이건 90도입니다. 90도. 그리고 그 높이가 7m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m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유를 설치할 것. 마지막 이어서 10번.
접이식 사다리의 기둥은 사용 시 접혀지거나 펼쳐지지 않도록 철물 등을 사용하여 견고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보통은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를 서술형에서 많이 외우십니다. 그런데 이거 약점을 파고든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보통 8, 9, 10은 이어서 7번까지도 같이 외우시고요. 8, 9, 10번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들 잘 안 외우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허점을 파고든 내용인 것 같아요. 결국에는 출제자가 해당 내용을 잘 보고 뭔가 약점을 파고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 문제가 한번 나왔으니까 이 내용도 잘 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안전보건관리 규정 포함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 제가 우리 책에 있는 필수 암기법령 파트죠. 필수 암기법령 파트에 나오는 문제죠. 자주 나오는 문제. 자, 답 한번 보시죠. 자, 일단 우선적으로 암기법은 안한작사입니다. 참 자주 나오죠. 이거 보시죠. 1.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4. 사고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은 안한작사입니다. 안한작사.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사상의 안전도를 사용하여 시스템의 안전도를 나타내는 시스템의 모델의 하나로 기납적 정량적인 분석 기법의 이름을 쓰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내용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화재의 종류를 구분할 쓰고 그에 따른 표지색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암기법이 좀 재밌거든요. 자, 보시죠. 자, A. 유형은 A 있고 종류는 일반 해저고 일반 해저의 색깔은 뭐다? 백색입니다. 백색. 그 유형 B의 유리화재의 색깔은 뭐다? 이거는 황색이고요. 그 C. 종류에는 색은 청색이고요. 이거는 전기화재입니다. 전기화재. 그리고 마지막 D. 유형은 D고요. 색은 무색. 이거는 종류는 뭐다? 금속화재입니다. 자, 여기서 암기법을 좀 재미나게 알려드릴게요. 1. 백. 유황, 전, 청, 금무입니다. 100, 유황, 전청, 금무. 이렇게 외우시면 나왔을 때 절대 헷갈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다음의 정의를 작성하시오. 1번은 페이스F고 2번은 풀프루프입니다. 역시나 해당 문제 답 한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비, 눈, 그 밖의 기상 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날씨가 몹시 나빠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 해체하거나 또는 변경한 후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 시작 전 비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비계의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최다빈출입니다. 최다빈출. 해당 문제는 10몇 동안 해서 10번 넘게 나온 문제예요. 그만큼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제가 이미 문제에 나오지만 항상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일단 답 한번 보시죠. 자, 답 한번 보시면 일단 암기법은 손발연기해로입니다. 손발연기해. 보통 손발연기해인데 제가 5까지 외우러 갑니다. 자, 이 이유는 설명해 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자, 1번 손잡이의 탈락 여부. 2. 발판 재료의 손상 여부 및 부착 또는 걸린 상태. 3번 연결 재료 및 연결 철물의 손상 또는 부식 상태. 4번은 기둥의 침하, 변형, 변이 또는 흔들림 상태. 5번에 해당 비계의 연결부 또는 접속부의 풀린 상태. 6번에 로프의 부착 상태 및 매단 장치의 흔들림 상태. 그래서 암기법은 손발 연기로라고 하는데, 자, 이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해당 문제는 이렇게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손잡이에, 써드릴게요. 손잡이의 탈락 여부 제외. 그 말은 뭐냐면, 손잡이의 탈락 여부를 제외하고 답안을 쓰라고 하면, 예를 들어 5가지 나왔다고 할게요. 그러면, 발연기해로라는 암기법을 해서 이 5가지 답안을 작성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주 나온 문제는 조금 뭔가 파고듭니다. 이거는 제외하고 작성해라고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항상 6가지를 외워놓으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중 특수형태 근로자 종사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은 자가 특수형태 종사자에 대하여 최초 노무 제공 시 실시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 내용 5가지만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내용, 자, 답 한번 보시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산산산 직직을 연기하시면 되는데, 자, 답 한번 보시죠.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그 점, 정리, 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그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자, 해당 문제는 여러분들 역시나 책 교재에 나와 있는 필수 암기 법령 파트이죠. 필수 암기 법령 파트 문제이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것도 역시나 산산산 직직으로 정리할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 정도는 다르게 외워놓고 우리가 혹시라도 뭐 제외라고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 형태는 산산산 직전작이라고 외우시는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사업주가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 용접, 용단, 작업 장소에 배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하시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제가 촬영하는 게 지금 25년도 지금 3월경인데 지금 2월 달에 큰 사고가 났죠. 부산 반얀트리 현장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역시나 화재 발생하고 나서 항상 이제 용접, 용단 이런 작업에 대해서 항상 화재 감시자 비치에 대해서 되게 대두가 되는데 참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고요. 우리도 이제 현직에 있으면서도 뭔가 화재 감시자를 무시하는 게 아닌 화재 감시자가 정말 필요하다는 인식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죠. 1번. 작업 반경 11m 이내에 건물 구조 자체나 내부에 가연성 물질이 있는 장소. 2번. 작업 반경 11m 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 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마지막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된 칸막이 벽 또는 천장 또는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 전도나 열 복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작작가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요 화재 감시자 내용은 요거 말고 내용이 더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외우기 편한 걸로 해서 내용 구성해 놨고요. 요 내용대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다음 보기에서 안전 인증 대상 기계 또는 설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 번호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에는 프레스, 크레인, 컨베이어, 압력 용기, 파쇄기, 산업용 로봇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답안은 보여드리면 프레스, 크레인, 압력용기입니다. 자, 여기서 좀 외우기 쉬운 방법 알려드릴게요.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데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계기구도 역시 동일합니다. 그건 뭐다? 크전, 크리, 압, 롤, 곤, 사고인데, 자, 이건 법령 그대로 해놨기 때문에 좀 이렇고요. 자, 보통 외우기 쉬운 게 크전, 크리, 압, 롤, 곤, 사고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설치 이전 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기구는 크레인 리프트 군돌랍니다. 자, 제가 이게 해당 지금 보기를 왜 가지고 왔냐면, 여러분들 이게 지금 22년도 지금 해설이지만 24년도에 변형돼서 나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출이 변형되었다. 기출 변형. 그렇기 때문에 주요 구조 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와 설치 이전하는 경우의 차이를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셔야 합니다. 점점점 문제가 고도화되어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부두, 암벽, 화약 작업식 사업주의 조치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일단은 답안을 보시면 답안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 암기법은 작부육입니다. 작부육. 자, 보시죠. 작업장 및 통로의 위험 부분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조명을 유지할 것. 당연한 거겠죠. 2번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폭을 몇 cm? 90cm 이상으로 할 것. 3번 육상에서의 통로 및 작업 장소로서 다리 또는 선거, 관문을 넘어 보도 등의 위험 부분에는 안전 난간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그렇기 때문에 작부육이라고 외우시면 되고, 해당 문제는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외우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씩 해서 약간 상식적으로 작업장보다 1번 작업장은 통로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명을 설치한다. 아, 맞죠. 맞는 말이고. 부두 또는 암벽의 선을 따라 통로 설치하기 위해서 폭을 90cm 이상으로 한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 같고요. 마지막 육상 이 부분에 잘 안 알려지거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육상의 통로 및 작업장에서 다리 또는 선과 관문으로 이 내용은 잘 안 알려지는데 이 내용은 한 번에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에 외우기 힘듭니다. 외우기 힘드니 천천히 외우든 아니면 해독이 중요합니다. 해독. 이 문제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에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한 번 2바퀴, 3바퀴 책을 정독하다 보면 여러분들 이 내용도 결국엔 다 암기가 되는 내용입니다. 천천히 진행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어떤 기계를 1시간 가동하였을 때 고장 발생 확률이 0.0041일 경우 아래의 물음에 답하시오. 1번 평균 고장 간격 시간을 구하고요. 2번 10시간 작동 시 이 기계의 신뢰도를 구하시오.
자, 해당 문제 답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안전보건표지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림이 4개가 있죠. 자, 일단 답안 알려드리면, 자, 1번은 화기금지고요. 2번은 폭발성 물질 경고, 3번은 부식성 물질 경고, 4번은 고압 전기 경고입니다. 자, 제가 안전보건표지 명칭을 항상 말씀드립니다. 신기반기 나눔 CBT 네이버 카페에 들어가셔가지고요. 안전보건표지 깜지노트 버전은 다운로드 받으세요. 가입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공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안전보건표지는 한 3번 정도 작성해 보시면 충분히 외울 수 있습니다. 출력을 하셔가지고 계속 따라해서 한번 써보세요. 자, 이것으로 오늘 2022년 필답형 2차 해설 강의가 끝났습니다. 저는 신기반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윤이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신기반기 산업안전 기사의 저자 한윤이자 리더입니다. 자, 오늘은 2022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로봇의 작동 범위 내에서 그 로봇에 관하여 교시 등의 작업을 할 때 작업 시작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해당 문제는 로봇 문제네요. 자, 로봇 문제는 3 플러스 1로 외우셔야 합니다. 비슷한 문제가 3개가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교재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일단 암기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암기법 외매제라는 암기법이고요. 자, 1번 외부 전선의 피복 또는 외장의 손상 유무. 그 2번에 매니플레이터의 작동의 이상 유무. 3번에 제동장치 및 비상정지장치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외매제라고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로봇은 비슷한 문제가 3개가 있고 플러스로 한 문제 더 있습니다. 3 플러스 1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 잘 정리해 주십시오. 왜? 나와서 헷갈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교류아크 용접기에 자동 전격 방지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자동 전격 방지기는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여러분들, 무전 차단기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어려우면 우리 집에 있는 두꺼비집 있죠? 두꺼비집.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기능입니다. 자, 보시죠. 답을 보시죠. 1번. 선박의 이중선체 내부, 밸러스트 탱크, 보일러 등 도전체로 둘러싸인 장소,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로 철골 등 역시나 도전성이 높은 물체에 근로자가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 3번에 근로자가 물, 땀 등으로 인하여 도전성이 높은 수분 상태에서 작업하는 장소.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다 도전체란 말이 다 들어가죠. 도전성인지 도전체인지 정확하게 구별해서 작성을 하시고, 해당 문제는 자동 변급 방지기는 유전 차단기 혹은 두꺼비집을 생각하시고, 왜 이게 설치가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이해를 하신다면 해당 문제는 무지성 암기보다는 이해해서 배우면 조금 더 편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인증대상 보고 8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문제가 24년도에 기존 기출이 변형된 신출이 나왔습니다. 자, 일단 답안을 먼저 알려드리면, 답안은 1번 안전화, 2번 안전장갑, 3번 방진 마스크, 4번 방독 마스크, 5번 송기 마스크, 6번 전동식 호흡 보호구, 7번 보호복, 8번 마지막으로 추락 및 감전 위험용 위험 방지용 안전모입니다. 자, 이렇게 제 8가지 구성한 건 조금 외우기 쉬운 답안으로 먼저 구성을 하얀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왼쪽에 참고표 보시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10조의 내용인데 제품 심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개별 제품 심사, 형식별 제품 심사의 날짜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24년도에 어떻게 기출이 변해서 나왔냐면 60일에 대한 보호구와 30일에 대한 보호구로 색깔을 바꿔볼게요. 자, 보시면 이렇게 차이를 뒀거든요. 그렇게 해서 60일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작성하시고 이런 식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더 문제가 고도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문제에 대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합니다. 60일, 30일에 대한 차이도 여러분들이 기존 지금 해당 책을 보시면 교재에 대한 내용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를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4번. 인간기계 통합 시스템의 정보 처리 기능의 4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답안 보시죠. 답안 역시나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다음 FT도에서 계산 문제는 기본사상 1357의 발생 확률이 20%면 246의 발생 확률은 10%이다. 정상사상의 발생 확률을 구하시오. 단, 퍼센트의 단위는 소수 5째짜리까지 나타내어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일단은 해당 문제 답안 보시죠. 역시나 제외가 되었고요. 제가 하나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소수 다섯째 자리까지 나타내겠죠. 보통 시험지 맨 앞장에 보시면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주의사항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는 계산 문제는 소수 둘째 자리까지 표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둘째 자리까지고 이렇게 문제에서 주어졌을 때는 다섯째 자리까지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를 계산 문제 차이를 잘 알고 계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말비계 조립 시 사업주 준수사항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는데, 자, 해당 내용을 좀 알려드릴게요. 서술형도 출제가 됩니다. 서술형도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자, 1번 기억이죠. 지주부재의 하단에는 뭐뭐를 하고 근로자가 양쪽 끝부분에 서서 작업하지 않도록 할 것. 이거는 뭐다? 미끄럼 방지 장치입니다. 자, 이어서 니은 지주부재와 수평면의 기울기를 몇 도 이하로 하고 지주부재와 지주부재 사이를 고정시키는 보조부재를 설치할 것. 이건 뭐다? 기울기는 75도입니다. 75도. 자, 이어서 디귿 말비계의 높이가 몇 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몇 센치 이상으로 할 것. 자, 보시죠. 달비계의 높이가 2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작업 발판의 폭을 40cm 이상으로 할 것. 자, 작업 발판의 폭이 왜 40cm냐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발 평균의 폭 사이즈가 약 30에서 35c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균 이상으로 해야겠죠. 안전하게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40cm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더 편하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장치하고 지금 75도, 2m, 40cm 이 부분은 이제 말비계 조립 시에 관련된 부분은 서술형도 출제가 되니까 서술형 문제 형식으로 나왔으니까 해당 문제는 다 외워놓으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7번. 기계설비의 방호의 기본 원리 3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자주 나오는 거였는데 아주 간혹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자, 답 하나 보시면 1번 위험 제거, 차단, 덮어씌움, 위험에 적응입니다. 자주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이 문제도 나오기는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꼭 외워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 및 부속설비 안전기준 관련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기 보시죠. 사업주는 급성 독성 물질이 지속적으로 외부에 유출될 수 있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뭐뭐로 설치하고, 이거는 뭐냐면 직렬로 설치하고 그 사이에는 뭐뭐 또는 뭐뭐를 설치한다. 이거는 뭐냐면 압력 지시계 또는 자동 경보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해당 문제도 역시나 작업형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되니까 이 문제도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주가 작업 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설치해야 하는 추락 방호망 관련해서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1번 보시죠. 추락 방호망의 설치 위치는 가능하면 작업면으로부터 가까운 지점에 설치하여야 하며 작업면으로부터 망의 설치 지점까지의 수직거리는 몇 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이건 뭐다? 몇 미터면 1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2번 추락 방호망 수평으로 설치하고 망에 처지면 짧은 변의 길이가 몇 퍼센트? 12% 이상이 되도록 할 것. 마지막 이어서 3번 건축물 등의 바깥쪽으로 설치하는 경우 추락 방호망의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몇 미터 이상 되도록 할 것. 이건 몇 미터냐면 3미터 이상입니다. 다만 그물코가 20mm 이하인 추락 방호망을 사용할 경우에는 낙하물 방지망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해당 내용 역시나 여러분들 요즘 12%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작업형이 나옵니다. 작업형 출제되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사업장에서 재해로 인하여 사망 2명, 1급 장애 1명, 2급 장애 1명, 9급 장애 1명, 10급 장애 4명이 발생하였다. 사업장의 재해로 인한 총 근로 손실일수를 계산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항상 질문이 이거 외우는 표가 있는데 표는 외워야 하느냐 아니면 주어지나 물어보는데 이 표 무조건 외우셔야 합니다. 주어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오른쪽 밑에 표를 보시죠. 자, 사망 1급, 3급은 근로손실일수가 7,500일이고요. 4급은 5,500일, 5급은 4,000일, 6급은 3,000일 쭉 나와 있죠. 여기서 대입을 해보죠. 자, 사망 2명이라 했습니다. 그럼 사망 2명이기 때문에 7,500이겠네요. 그럼 7,500 곱하기 2, 가로 닫고, 그 1급 장애 1명이 됐죠. 그럼 1급도 역시나 7,500이기 때문에 7,500 곱하기 1. 이거를 뭐 다르게 표현한다면 7,500
곱하기 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급장에도 역시나 한 명이네요. 그럼 역시나 7,500 곱하기 1. 그러면 이거를 다 통합적으로 한다면 7,500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럼 더하기, 자, 9급장에 한 명이죠. 자, 9급 보시죠. 9급은 1001이죠. 그럼 1000 곱하기 1이 되는 거고요. 그 10급장에 내면, 자, 10급 보시죠. 10급은 600일입니다. 그럼 더하기 600 곱하기 4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답안을 작성하시면 33,400일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총 근로손실 일수에 대해서 구할 때 신체 장애 등급 표를 암기를 하고 있냐 아니냐 그거를 물어보려고 했던 문제인 듯 합니다. 신체 장애 등급 표 조금 헷갈리겠지만 잘 암기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포함되어야 내용 4가지를 작성하시오. 자, 이 내용은 다 아는 내용이죠. 다 아는 내용인데, 자, 필수암기법령 파트, 8문제 중에 한 문제이죠. 그리고 해당 문제는 또 희한하게 자주 나옵니다. 필수암기 법령 중에서도 희한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자, 답안 보시죠. 답안은 일단은 먼저 암기법 알려드릴게요. 작사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읽어볼게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2번, 안전 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3번, 작업장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마지막 4번의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그렇기 때문에 암기법보다 작사라고 외우시면 되고, 희한하게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서도 희한하게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2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의 준수사항 관련하여 가로 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죠. 보기. 사업주는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뭐뭐를 하거나, 이거는 뭐다? 접지입니다. 접지를 하거나 무슨 재료를 사용하거나, 이건 뭐다? 보존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자, 이어서 가슴 및 점화원이 될 우려가 없는 뭐뭐를 사용하는, 이건 뭐다? 제전장치입니다. 제전장치를 사용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자,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단답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반대로 서술형식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술형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건 교재에 집필되어 있으니까 교재 내용을 보고 정전기에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하시면 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근로자 정기교육의 내용 5가지를 작성하시오. 역시나 필수 암기법령 파트인데, 해당 문제를 모르면 산항기를 공부했다라고 하는데, 이걸 모른다. 이건 거의 간첩 수준입니다, 간첩 수준. 정말 제가 좀 강하게 표현하죠. 정말 간첩이 아니겠죠. 그만큼 무조건 알아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을 보시면 이걸 암기 분명하죠. 직직. 제가 항상 이 문제는 추가적으로 6번 하나 외우라고 했죠. 이거는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2번.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3번.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마지막 4번. 직무 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이어서 5번.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하여 건강장애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가 추가적으로 하나 좀 더 외우라고 했죠.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 이건 추가로 꼭 외워야 합니다. 왜? 위험성 평가에 대한 부분이 요즘에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위험성 평가 부분을 꼭 외워서 직직위라고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역시나 법령 문제가 나왔네요. 필수 암기 법령 파트에 있는 문제고요. 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의 업무 4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안전보건관리 담당. 자, 답안 보시죠. 자, 답안은 일단 먼저 알려드릴게요. 안위작건입니다. 자, 보시면 1번.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2번. 위험성 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3번. 작업 환경 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마지막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 조언. 자, 이거는 보건관리 담당자잖아요. 담당자이기 때문에 담당자가 책임자가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임자가 아니고 밑에 있는 직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담당자이기 때문에 지도 및 조언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듯 합니다. 왜? 책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려고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2년 필답별 3회차 해설하기가 끝났는데 좀 특이한 게 있죠. 필수 암기 법령이 3문제나 주죠.
2회차 때는 희한하게 세 문제가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암기 문제와 법령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저희 교재의 장점이죠. 필수 암기 법령 파트 8문제에 대해서 꼭 정리해 놨으니까 1번부터 8번까지 꼭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2022년 필답형 3회차 해설 강의가 종료되었습니다. 저는 신기방위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윤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